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노동위원회 1일 리포터가 된 양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고등법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저기 저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제가 중앙노동위원회 홍보 요정으로서 위원님을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직접 에스코트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예. 가시죠. 예. 저는 드라마로만 판사님을 보다가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 지금 너무 신기해요. 판사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대전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 속해 있는데요. 노동 사건을 많이 해왔고요. 주로 임금 청구 소송, 여금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어떤 일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오후에 있을 신문회의 참석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노동위원회 신문회의가 있으신 날에는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판사님이자 공익위원님으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회의가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랑 텔레파시가 통하셨어요. 제가 오늘 위원님을 편하게 모시려고 택시를 준비했습니다. 판사님이자 위원님께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 타고 이동하시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중앙노동위원회 현장 토크쇼 택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위원님은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본업만으로도 무척 바쁘실 텐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재판이라는 게 당사자들 주장과 증거에 기초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령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부당해고라든가 부당징계 사건에서의 심판 사건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런 법리적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해왔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공익위원 활동하게 됐습니다. 와, 완전 신뢰도 100%입니다. 위원님께는 무슨 사건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노동 현장에서 해고라든가 징계를 당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게 제기한 구제 신청 사건 초심 판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집중 신문회의를 마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회 의견을 들은 후에 판정회의를 개최한 후에 하면서 거기서 쟁점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판정서를 작성하는데요. 그게 바로 공익위원들의 업무입니다. 분쟁에 관해 신문을 하고 최종 판정을 하시는 거군요. 판사의 업무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공익위원 업무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분쟁 사건을 접하셨을 텐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가장 많이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아무래도 부당 징계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그 사용자로부터 해고라든가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들이 제기한 구제 신청 사건, 즉 부당 징계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2022년의 경우 가장 많이 처리한 사건이 부당 징계 사건인데요. 약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아무래도 부당 해고 사건은 근로자분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당 해고 사건 중에서도 위원님이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사건이 있으실까요? 사실상 사업장이 폐업됐는데 근로자분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 원직으로 복직해달라는 구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 신고도 하고 돌아갈 직장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 근로자분들이 이장 폐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끝까지 다투겠다 하는 사건들을 접했을 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공익위원 업무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실까요? 아무래도 노사 간에 화해적 해결로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됐을 때가 제일 보람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보람 있었던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 골프 방송을 하는 곳인데요. 그다음 여성 PD가 방송 종영 전에
해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D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촉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근로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건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PD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프리랜서고 자유직업인이다 해가지고 문제 신청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신문회의를 하는 도중에 사용자 측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입장을 보였고요. 이게 PD의 근로자성 여부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신문을 중단하고 화해를 좀 도모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사용자 측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어가지고 화해로 종결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분이 사용자 측 PD와 함께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다정하게 그 신문실을 나갈 때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습니다. 공익위원님들의 노력과 설득에 따라서 이렇게 사전 신문회의에서 화해적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노사 당사자분들께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근로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에게 사전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근로관계 시작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특히 그 내용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라든가 임금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 취업규칙을 좀 숙지하시고 노동관계 법령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분들께서는 노무사분 등의 자문 등을 받아서 회사 내 취업규칙을 잘 정비하시고 노무관리를 잘 하시며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근로자분들에게 대한 특정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셔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완전 꿀팁이에요. 이렇게 위원님께 구체적인 사례도 듣고 꿀팁까지 들으니까 노동 분쟁 사건이 제 가족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다 도착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 현장 토크쇼 택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신문회의장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조금 이따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노동 분쟁이 해결되는 곳 중앙노동위원회 신문회의장 앞입니다. 지금 사전 신문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기 제가 오늘 에스코트한 박진환 위원님도 계십니다. 위원님, 오늘 사전신문회의 하시는 모습 뵈니까 법정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사전신문회의가 무엇인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 그대로 신문회의 하기 전에 사전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3명이 모여가지고 신문회의에서 진행할 쟁점이라든가 신문사항을 정리하는 회의입니다. 이 신문회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들 사이에 신문 내용이라든가 순서, 신문 시간 이런 거를 잘 조율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사전 회의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 신문회의 전에 준비운동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동위원회 신문이라는 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사전에 쟁점을 정리해서 신문에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신문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전 신문회의 후에 본 신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 신문회의는 심판장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씩 그리고 공익위원 3명 해서 총 5명이 심판대에 앉아서 참석한 당사자들 상대로 신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순서는 먼저 주심 공익위원분께서 신문을 하시고요. 그 신문이 끝나면 의장이 아닌 다른 공익위원님께서 신문을 하십니다. 끝나면 이제 근로자위원 측에서 신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위원이 또 신문하시는데요. 끝나면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화해적 시도도 많이 합니다. 판정은 판정회의에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 신문이 끝나면 따로 판정회의실로 옮겨서 거기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참석하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라든가 또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이런 걸 의견을 주시고요. 그럼 두 분들은 이제 의견만 제시하고 이제
퇴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공익위원 3명이 모여서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결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숙고를 거쳐서 판정이 된다는 걸 구제 신청인들도 보셨으니까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주신 얘기들이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은 노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근로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 측에서도 노동위를 믿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는 노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앙노동위원회 홍보 요정으로서 대전고등법원에서부터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박진환 공익위원님을 취재해 봤는데요. 여러분 많은 도움 받으셨죠? 노동 분쟁과 신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구독자분들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